이른바 이화영 술판, 이화영 술판 5글자. 수원지방검찰청 1313호 검사실 근처에 있는 이러저런 공간에서 이화영, 김성태, 방용철 담당 검사, 수사관, 쌍방울 그룹 관계자 등등 대6이 연어회하고 초밥을 안주로 해서 술을 마셨다는 거죠. 술판. 무슨 술이었는지는 아직 안 나오더군요. 뭐 위스키를 마셨는지 소주를 마셨는지 뭘. 근데 술 일단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려면 술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화영 쪽 주장이고 술판이 없었다라고 하는 검찰 쪽 주장입니다. 그러면 이제 흔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었다라는 주장보다 없었다라는 그 주장을 입증하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비단 이런 일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그 있었다라고 주장하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근거를 대는 것이 쉽습니다. 있었다라고 주장하려면 그 날짜, 그 장소 이렇게 매우 국한된 어느 한 시기의 얘기만 딱 하면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시간대에 넓은 지역에 그 모든 관련자들을 다 모아다가 없었다고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술판이 없었다고 증명을 하려면 거기 관계된 사람들, 그 제가 아까 이 얘기했던 그 있었다고 한 사람들 플러스 피고인들을 구치소에서 검찰 청사까지 데리고 왔다 데리고 가는 교도관들 38명. 요일마다 담당이 달라지니까 그 관련된 모든 교도관들 다 불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수원지방검찰청에 있는 모든 CCTV 6월달 7월달 작년 말이죠. 2달 동안에 있었던 모든 CCTV 영상물. 그다음에 그때 그 청사를 드나들었던 모든 출입객들에 관한 신상 기록. 그 사람들의 알리바이. 그리고 수원지방검찰청 그 인근에 있는 초밥집, 연어횟집 전수조사. 우리는 그 시기에 그러니까 2023년 6월달과 7월달 6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수원지방검찰청 안으로 들어가는 회를 판 적이 없습니다. 라고 그 근처에 있는 수원에 있는 모든 횟집들 사장들이 다 각서 써야 되는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그냥 얘기를 해본다면. 그러나 있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이화영 입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화영이 그랬잖아요. 지가 술 먹었다고. 아이 참 미치고 정말 미치고 뭐 할 일입니다. 지가 먹었다는데 지 입으로 술잔을 입에 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려고 그랬는데 술 냄새가 나네. 그래서 자기는 그냥 내려놨대요. 나중에는 뭐 착각이었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일부 있습니다만 즉 이게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먹었다. 술을 먹었다. 검찰 청사 안에서 먹었다.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사실은. 네. 검사가 피고인을 회유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술을 먹였다? 이화영 씨 협조를 좀 해주면 당신 지금 15년 우리가 구형 때리려고 하는데 그거 야 당신도 알고 나도 알잖아. 당신이 무슨 죄가 있어. 다 이재명류에서 한 일이지. 야, 우리도 알아. 당신 말이야, 그 잘하면은, 징역 뭐, 한 2, 3년 하고 집행유예 해가지고, 1심 선고하는 날 바로 집에 갈 수도 있는 문제야, 사실은. 근데 알다시피 당신이 지금 이재명 부분을 입을 꼭 닫고 있으니까 뭐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당신이 이재명한테 보고 다 했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는 뭐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말이 왔다 갔다 하니까 당신한테 우리는 15년 실제로 구형을 했습니다.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회유한다는 뜻입니다. 회유라는 게 그냥 뭐 일상적으로 추상적인 그런 뜻이 아니고요. 달랜다 이런 뜻이 아니고 뭔가 주거니 받거니를 매우 부적절하게 검사가 피고인하고 했다. 이제 이게 회유거든요. 야, 이화영 씨 이재명만 우리한테 넘겨. 우리는 당신 관심도 없어. 아마 판사도 그럴 걸. 집행유예야 당신은. 우리가 딱 보니까 각이 나오잖아. 각이. 당신 감 못 잡고 있어 아직도. 애들하고 당신 부인 집에서 기다리고 있잖아. 빨리 가야지. 근데 이렇게 제가 소설을 너무 써서 죄송합니다. 이제 이겁니다. 그렇게 회유를 당했다고 이재명을 엮어 넣으라는 식으로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하기 팍팍하니까 회를 시켜다 놓고 소주를 따라줬다 이런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제 검사가 따라줬다 이런 뜻도 되겠지요. 그러면서 그 이화영 변호사 김광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뭐 어느 횟집에서 회를 사왔고 심부름은 박아무개라고 하는 그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측근 중에 한 사람이 그 뭐 회심부름을 했다고 그러고 그 자리에 방용철도 있다고 그러고 처음에는 그 1313호 검사실 앞에 있는 창고라고 쓰여 있는 공간에서 했다고 그랬다가 거기는 교도관이 또 함께 있는데 교도관이 술 먹는 걸 봤을 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이것을 또 뭐 저쪽에 있는 뭐 그 뭐 영상 녹화 조사실이라고 있습니다. 요즘은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 다 영상 뜨잖아요. 그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먹었다 또 했다가 거기도 좀 야 영상 아무래도 거기서 먹었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겠군. 그러면 뭐라고 그러지? 검사 휴게실. 그 이제 검사 방 있고 거기 검사가 잠깐씩 밤새워서 조사하는 경우도 많고 그러거든요. 검사도 그러니까 이 라꾸라꾸 침대 갖다 놓고 잠시 눈 붙이는 공간이 있답니다. 이제 이걸 검사 휴게실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67명이 어떻게 술판을 벌여요. 그런데 이제 아무 공간이나 막 갖다 놓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자기 쪽에 유리한 그 보도를 해주는 기자를 데려다 놓고 여기 이제 적평면도까지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실이 여기 있고 그 옆에 뭐 조사실이 있고 맞은편 여기 복도가 있고 옆에 창고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사실인가 보다. 야 그림까지 그랬잖아. 그림까지 평면도까지 없는 걸 지어냈겠어. 여론전을 벌이는 겁니다. 실체적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거나 말거나 아무 관심 없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론전을 벌이느냐? 6월 7일까지. 6월 7일 날 무슨 날인데? 이화영 1심 선고가 있는 날. 그러면 1심 선고 내용을 왜 지금 이렇게 바르르 떨고 민주당이 전부 다 나서가지고 어제 민주당 의원 20명인가 30명인가 그 대장동 그 사람들 포함해가지고 김준혁이 양문석이 다 포함해가지고 수원지검에 우르르 몰아가서 뭐 수원지방검찰청을 해체하라 검찰 해체하라 그렇게 떠들었느냐? 이재명한테 imminent danger, imminent risk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박한 위험. 만약 6월 7일 1심 선고 그 판결문에 이화영에게 유죄해서 뭐 징역을 10년, 12년 뭐 얼마 때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때리면서 이재명이 공범 관계에 있다라는 말이 적시가 되면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적시가 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수원지검은 바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할 수 있는 겁니다. 대북 송금 사건, 대북 불법 송금 사건으로 이재명을 기소를 하는 순간 이재명까지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 리스크는 리스크도 아닌 겁니다. 이건 진짜 어마어마한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어떻게든 1심 판사의 선고문 안에 이재명 이름 석자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화영이 지금까지 검사 앞에서 했다는 모든 진술이 오염됐다. 이걸 오염된 진술이라고 합니다. 술 먹여놓고 뭔가 드러내려고 했다. 그래서 이런 회유와 압박에 못 이겨서 한 진술은 다
진실과 관계없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사한테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이게 오염된 진술이라고 합니다. 법조계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염된 진술이면 어떻게 되느냐? 이화영 선고, 이화영이 뇌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쌍방울 쪽으로부터 매덕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뇌물은 이화영이 받아가지고 자기 인마이 포켓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이재명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대북 송금만 이재명하고 관계가 있고 이화영이 개인적으로 받은 뇌물은 그냥 개인이 그 죗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 놔두고 이재명을 엮어 넣으려고 회유를 했다는 부분이 술을 먹이고 한 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오염됐다 하는 것이어서 이화영 선고문 중에 이재명과 관련된 부분이 몽창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술수에 판사가 넘어간다고 하면. 그래서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는 야, 그래도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런 거에 넘어가겠니? 제대로 지금 살펴보고 있을 거야 라는 기대들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저런 사법 리스크가 이제 본격적으로 속도감 있게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금년 말 이전에 뭐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입장에서는 6월 7일 이화영 선고문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8월 말에 전당대회가 있거든요. 8월 말에 전당대회에 이재명은 지금 분위기를 한껏 띄워놨어요. 라이벌 없이 그냥 추대, 옹립 이런 걸로 또 한 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지휘 하에 어마어마한 의석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개딸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DJ도 못 이루었던 일을 우리 이재명 대표님이 이루어내시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임종석하고 박용진 지난번에 공천 끝내 못 받은 두 사람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공천 못 받으면 다 이게 탈당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임종석과 박용진이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민주당의 당권을 그냥 날것으로 이재명 입에다 넣어줄 수는 없다. 8월 전당대회 때 비명계, 친문계 쪽이 다시 한번 뭉칠라며 당대표에 출마를 해야 되고 그때 세력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엿봐야 된다. 그래서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임종석과 박용진이. 임종석과 박용진이 출마를 해야 되면 당대표에 그 사람들의 선거 슬로건은 뭐냐? 이재명은 사법 리스크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조타실에 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재명은 본인의 사법 리스크로 몇 달 안에 교도소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라는 공당의 지휘봉을 잡으면 안 됩니다. 라고 임종석과 박용진은 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게다가 만약 6월 7일 날 이화영 1심 선고문이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재명이 공범이다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재명한테는 엎친 데 덮친 격이 되겠지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은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라도 사력을 다해서 이화영을 매개로 해서 대북 불법 송금 사건과의 차단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웃냐면 첫 문장이 너무 재밌어서 웃었습니다. 저한테는 제일 행복한 시간 여러분들의 댓글 같이 보겠습니다. 이재명하고 이화영 오스카상 주자 아카데미상 후보로 적극 추천합니다. 요괴 어사님. 닉네임이 너무 재미집니다. 저렇게 연기를 할 수가 있느냐. 없는 술자석을 술판을 잇다고 하고 또 이재명은 거기에 맞장구를 치면서 100% 사실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냐. 그 밑에 보수에서 당선시킨 대통령이 보수를 무시하고 있는데 지지율이 좋을 리가 있겠는가? CIJ님. 네.
저희 이 2시엔 김광일 쇼에 들어와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저런 의견 가지신 분이 많으실 겁니다. 진정한 애국 하시는 마음으로 순수하게 계시는 분들은 저런 생각하면서 아마 밤잠을 못 이루시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대파 흔든 놈들은 곧 대파 될 것이요. 김김진아님. 앞에 대파는 그 채소의 대파, 양파 대파 할 때 대파고 뒷부분의 대파는 크게 파괴될 것이다.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자를 써놓으면 금방 이해가 될 텐데요. 그 다음 김건희 수사? 그렇다고 야당 공작을 이길 수 있을까? 그렇습니다. 저도 저 부분을 제일 염려를 합니다. 김건희 수사를 하면 야당 쪽에서 야 드디어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이길 수 없게 됐구나. 김건희 여사를 스스로 수사를 하다니 우리는 더 이상 공격 포인트를 놓쳐버린 것이야. 뭐 이렇게 나올까? 천만의 만만의 말씀. 야당이 이제 끝까지 죽이려고 달라들 걸 순진하게 거기에 말려들지 마. 이런 의견을 주신 것 같아요. 천국 소망님 맞습니다. 네. 저런 점이 제일 어렵죠 사실은요. 동아일보 칼럼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건 잠시의 일일 뿐 결국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사를 깎아내는 결단을 내리면 전국의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을 것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을 살피지 않은 건 아닌데요. 누가 옳은지는 저도 참 자신은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를 하면은 탄핵으로 가는 길이야. 김건희 여사로 끝나지 않아 절대로. 무슨 연결고리든 찾아내가지고 야권에서 대통령 탄핵시키려고 할 거야. 그렇습니다. 우리 저런 경험 이미 한 번 했잖아요. 최순실에서 절대 안 끝났잖아요. 결국은 대통령 물러났지 않습니까? 저게 이제 저런 연결이 저런 것이다라고 정다운님 걱정하시고 계시고 아마 저런 의견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 다음 중도층 마음을 얻으려면 내 편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 옳다. 이종만님. 네, 이종만님의 의견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칼럼의 그 시각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중도층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읍참마속 내 편부터 엄격히 하는 것이다. 춘풍추상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저희 칙총님 이번에도 글 주셨네요. 이준석과 조국이 탄핵 여론몰이를 시작한 거야. 분명히 저런 점 있습니다. 네, 인정합니다. 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윤으로 아묻다 뭉치네. 아묻다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뭐 이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반윤이라는 매개로 선거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반윤 이게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 같습니다. 그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25만 원이었네 그려 도토리님. 그러게 말입니다. 저런 걸 보면은 참 돈이라는 게 저런 건가 싶기도 하고 스위스에서는 왜 그 10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그 지난번에 스위스 국민들한테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코로나 때문에 관광객이 급감을 하자 국민들 삶이 피폐해졌으니 국가가 그동안 쌓아둔 돈을 다 헐어내가지고 1인당 뭐 200만 원씩이니까 주자 했는데 그러자 바로 국민투표를 붙이자는 여론이 있어서 국민투표를 붙여보니 국민들의 70%인가요? 80%인가요? 반대했지 않습니까? 반대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민도도 그에 못지 않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정말로 줄까요? 국민투표 한번 붙여보면 어떨까요? 국민투표.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도 스위스 국민들처럼 당장 관둬라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절대적인 찬성이 많을까요?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다음 보겠습니다. 판사가 바보냐? 이화영 머리 꼭대기에서 춤춘다. 네, HLE 초님 그런 의견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저도 이번에 이화영 사건 담당 판사를 믿습니다. 다 보고 있을 겁니다. 다음 마지막 보겠습니다. 이재명이 무죄면 교도소 개방하라. 죄 지은 사람 없으니.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과 관련돼서 그 연루된 사람들은 다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쪽 변호사들이 꺼내는 논리 중에 하나가 이재명이 무죄면, 이재명이 자유 몸으로 지금 돌아다니고 있으면 나의 의뢰인도 무죄인 것이다. 라는 논리를 사실은 지금 많이 펴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곳에서. 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기 의뢰인이 지금 깜빵에 들어가 있는데 자기 의뢰인은 오로지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의 지시에 따라서 일을 했을 뿐인데 왜 이재명은 자유의 몸이고 나의 의뢰인은 깜빵에 있단 말이냐 라는 말 끝에 내놓는 말이 이재명이 무죄면 나의 의뢰인도 무죄다. 이런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